안녕하세요, 네모현입니다. 오늘은 디테일링 에피소드를 촬영하기 위해서 대구 트리플 실드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오염이 심한 상태인데요, 구정 때 약 1000km 가까이 운행을 했어요. 그리고 비도 왔었고, 그래서 오염이 굉장히 심한데 일단 오염의 정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전면 헤드램프에서 눈물을 흘린 것 같은 자국이 보여집니다. 이 자국은 주행하면서 오염물이 흘러나와서 고착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체불명의 낙수 자국도 보여지고요. 이야, 이쪽은 오염의 절정체네요. 모든 부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바퀴의 모습인데 굉장히 휠도 오염이 심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타이어 클리닝도 오늘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새똥도 본일에도 새똥이 하나 떡. 와, 실내 오염도 대단합니다.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네요. 대시보드 위에도 먼지가 가득합니다. 고무줄과 과자 부스러기들. 코일 매트도 언제 털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럼 오늘 디테일링 에피소드의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 버킷맨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모TV의 머리를 맡고 있는 아라온입니다. 저 찾은 거 아니라고요? 아라온은 찾지도 않는데 왜 나오고 그래? 예, 버킷맨입니다. 오늘 주제는 실내에 클리닝과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케미컬을 사용할 거고요. 저도 처음 사용해보는 카샴푸를 활용해서 차량 표면을 닦을 거고요. 뭐 주제가 있겠어요? 깨끗하게 닦아야죠. 코일 매트부터 꺼내서 클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일 매트부터 차량에서 모두 꺼냈습니다. 코일 매트를 디테일링 프로세스 가장 처음에 해야 집에 갈 때쯤 돼서 물이 어느 정도 빠져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처음 클리닝 하는 것이 좋고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코일 매트 클리닝 하는 방법 참고해서 깨끗하게 클리닝 하시기 바랍니다. 코일 매트를 제거하고 나니까 밑에 있던 오염물들이 전부 보이네요. 모래하고 흙, 과자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보였던 더러운 오염물들은 다 진공청소기로 해결했습니다. 차량에 오염물이 묻은 지 일주일 이상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프리워시를 할 거예요. 프리워시 하는 제품은 루미너스의 폼 샴푸를 사용할 거고요. 폼 샴푸를 도포 후에는 스팽글 케미컬의 휠 타이어 클리너 팩토리 에디션으로 휠 클리닝과 타이어 클리닝을 동시에 해줄 거예요. 휠 클리닝 하는 도구는 데이토나 USA 휠 브러쉬, 아우로 디테일링 브러쉬, 그리고 일본에서 구입한 건데요, 악마손인가 검은손인가 하는 워시 패드예요. 검정색이고 올들이 약간 길고 패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조금 편리합니다. 루미너스 오로라 프로 폼 샴푸는 굉장히 두꺼운 거품 형태를 보여준다고 설명서에 써 있거든요. 그리고 폼 샴푸가 도장면에 붙어 있는 시간도 꽤나 길다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향기는 조금 묵직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상쾌한 그런 종류는 아니고요. 폼 샴푸 희석은 1대 1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폼 샴푸를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포하고 처음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폼 샴푸의 거품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 그래서 예전에 케미컬 가이즈 같은 그런 폼 샴푸 형태의 두꺼운 거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네요. 그런데 도장면에 촥 퍼져서 붙는 거품 형태 치고는 거품이 두꺼운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접착되어 있는 시간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꽤나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저 폼 샴푸를 다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굉장히 크리미한 거품이 잘 안착돼서 도장면에 붙어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쪽 면은 저번 세차 때 굉장히 발수가 강했던 표면이었거든요. 그 발수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진 않았을 건데 발수된 표면에도 이렇게 폼 샴푸가 잘 붙어있네요. 이 폼 샴푸의 이름은 루미너스의 오로라 프로입니다. 본인에도 친수형 코팅제가 발라져 있을 건데요, 꽤나 잘 버티고 있어요. 폼 샴푸가 오랜 시간 동안. 제조사에서는 1대 10에서부터 1대 20까지 오염에 따라 희석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최대치인 1대 10을 사용했습니다. 1대 10으로도 만족도가 꽤나 되네요. 저는 1대 10으로 사용하면 거품의 두께가 더 두꺼워져서 흘러내리는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속도면에는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네요. 이쪽 면에 제가 가장 먼저 오로라 프로 폼 샴푸를 도포했었는데요, 이쪽은 거의 다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최소 5분 이상은 지난 것 같아요. 잘 버티다가 어느 정도 다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이쪽은 흘러내린 모습이지만 뒤에 뿌린 본닛이나 반대쪽 측면은 아직도 폼 샴푸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첫 느낌이 굉장히 괜찮은 폼 샴푸입니다. 안착되는 시간은 꽤나 길고 그 안착되는 시간이 약 5분에서 최소 5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시간 동안 오염물을 불렸고 그 시간 이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세척하기 용이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들을 잘 설계한 폼 샴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폼 샴푸가 다 흘러내리기 전에 필 클리닝을 모두 마치는 거였는데 폼 샴푸가 많이 흘러내렸네요. 지금이라도 빨리 필 클리닝, 타이어 클리닝을 모두 마치고 한 번에 헹궈서 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폼 샴푸를 차량 전체에 도포해서 오염물을 불려주었고 그 오염물이 불려지는 시간 동안 휠 클리닝을 모두 마치고 고압수로 차량 전체를 1차 헹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워시미트를 사용해서 차량 표면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바디를 닦을 때 사용할 카샴푸는 루미너스의 오션 카샴푸입니다. 이 카샴푸는 굉장히 향기가 시원하면서 바다가 연상되는 그런 느낌의 카샴푸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해 보는데 어떤 느낌일지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비는 1대 500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눈대중으로 때려 넣겠습니다. 루미너스 오션 카샴푸를 물에 희석해 보았는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품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카샴푸를 흔들었을 때 느껴지는 시원한 향기는 딱 기분 좋을 정도까지만 유지해 주네요. 윤활력은 손으로 느꼈을 때는 보통 정도, 보통 이상 정도? 그 수준 같아요. 거품이 크게 차량 표면에 남는 스타일의 카샴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표면을 닦을 때 카샴푸의 거품이 너무 두꺼워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거품 속에 오염물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육안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품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은 버킷에 담긴 물을 끝까지 사용해 봐야 알겠지만 초반 카샴푸 느낌은 거품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차량 절반 이상을 오션 카샴푸로 닦았거든요. 어느 정도 물도 소모가 되고 카샴푸도 더욱 희석이 잘 되었습니다. 거품이 아까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보다는 거품이 풍성하게 나온 모습이죠. 이렇게 카샴푸를 판단할 때에는 카샴푸는 처음 그 거품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카샴푸를 사용하면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닦으면서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미트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까보다는 약간 도장면에 남는 거품의 양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보다는 도장면에 남는 거품의 양과 거품의 형태가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많은 거품을 보여주는 카샴푸는 아니에요.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주는 그런 카샴푸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드라잉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아까 워싱 스테이지에서 이 트렁크 부위를 보니까 발수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비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위를 다시 코팅제로 도포해 주려고 합니다. 코팅 전에 페인트 클렌저를 활용해서 도장면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페인트 클렌저는 레이스 글레이스의 프리왁스 클리너인데요, 이 제품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클렌징 효과도 좋고 작업성도 좋아서 제가 왁스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페인트 클렌저인데요, 오늘은 코팅제를 도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페인트 클렌저를 활용해서 기존에 남아있던 왁스 잔유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이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한 후에 남아있는 유분기를 탈취제를 활용해서 제거한 후 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클렌징 작업을 마쳤는데요, 굉장히 표면이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오일이 올라간 느낌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페인트 클렌저가 이런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팅제를 도포할 때는 페인트 클렌징 사용 후에 이런 기름진 느낌, 부드러운 느낌, 슬립감을 제거한 후에 코팅제를 도포해야 됩니다. 이런 페인트 클렌저가 남긴 오일리한 느낌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제품은 루미너스의 프레프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라벨에도 적혀 있듯이 오일 리무버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사용 후에 따로 물로 헹궈내지 않아도 되고,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이소프로필 알코올 IPA가 들어있지 않아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제품입니다. IPA로 탈취할 때는 숨이 캑캑 막히는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이 루미너스의 프레프로는 도포하면서도 역한 냄새가 없어서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타월만 가볍게 스쳐도 버핑이 돼서 작업성도 굉장히 좋네요. 마치 오일 클리너로 깨끗하게 오일만 제거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루미너스 프레프로로 작업한 후에 그 표면을 손등으로 만져보면 굉장히 뽀드득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즉 오일이 모두 제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된 표면에 바를 코팅제는 루미너스의 블랙이란 코팅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다른 차량에 사용해 보았는데요, 굉장히 작업성도 좋고 향기도 괜찮고 바로 발수가 올라오는 것이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차량에도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뿌리던 코팅제들은 굉장히 작업성이 안 좋았던 느낌이 있습니다. 잔사도 많이 남고 버핑도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업성이 좋아서 놀란 제품입니다. 그냥 물을 닦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코팅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제품입니다. 루미너스 블랙은 도포하고 바로 슬립감이 올라오는 형태의 코팅제입니다. 오늘 타이어에 도포할 제품은 리스토어 플러스의 내추럴 블랙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꽤나 지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세차를 못해주는 이 차량에는 매우 적합한 제품 같습니다. 오늘 실내 청소에 사용할 제품은 더 클래스의 클린 & 코트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클리닝과 보호가 동시에 되는 제품으로 간단하게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그럼 개봉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동하는 카페인 디테일링 포럼 4번째 전국 정모에 더 클래스에서 협찬을 해줘서 제가 그때 받은 제품인데요, 오늘 처음 사용해보네요. 여기 보시면 디테일링 포럼 4번째 만남이라고 전국 정모를 기념하는 라벨을 직접 제작해서 디테일링 포럼 전국 정모에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후문을 들어보면 이 라벨에 대한 평가가 별로 없어서 조금 서운했다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활동하는 카페 로고가 들어가서 빨리빨리 사용하기 아까울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더클래스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실내에 사용되는 제품은 향기가 일단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환기가 되기 때문에 향기가 나쁘더라도 어느 정도
향기가 나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실내에서 활용하는 제품은 향기가 나쁘면 정말 사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향기가 중요한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케향으로 실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실내에 있는 대시보드나 우드 트림, 플라스틱 공조기, 스티어링 휠 등 다양한 부위에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뿌리고 닦는 것만으로도 클리닝과 보호가 동시에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작업성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두 번 뿌려준 다음에요, 버핑 타올로 가볍게 닦아주면, 여기는 클린앤코트를 방금 도포하고 닦은 부위인데요, 어느 정도 색감 보정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색감이 진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 대시보드만 닦았는데 이렇게 오염이 심합니다. 제 대시보드가 오염이 심한 것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클리닝 파워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 끝났다. 코일 매트만 넣으면 끝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일 매트 세척을 한 후에는 탈취제를 웬만하면 뿌려주는 편이에요. 코일 매트 안에 있는 물이 완벽하게 마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탈취제를 사용해서 물이 마르면서 날 수 있는 악취를 방지합니다. 이 제품은 블루믹스의 에어 프레셔인데요, 블루믹스 사장님도 못 떠서 굉장히 아까운 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능도 괜찮다고 저한테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사용해 보았는데 느낌이 괜찮아요. 오늘은 코일 매트 청소부터 실내 클리닝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디테일링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럼 네미오는 다음에도 유익한 디테일링 정보와 셀프 세차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미오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센스 있게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